여러분 지금 당장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때는 2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숙인 채 이탈리아의 한 거대 기업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간절히 요청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가스터빈 기술 좀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죠. 돈은 얼마든지 줄 제발 그 핵심 설계도 근처라도 구경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수로 이걸 만드냐며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풀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문전박대를 당했죠. 그날 우리 연구원들은 주먹을 꽉 쥐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년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를 비웃었던 유럽 기업들은 지금 한국의 기술력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혁신가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조차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의 심장부로 한국산 가스터빈을 선택했습니다. 한 대에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이 장비를 머스크는 무려 5대나 선결제하며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싸들고 와서 제발 팔아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최소 2030년은 되어야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6년을 기다려야 겨우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귀하신 몸이 된 거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5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이 괴물 같은 기계, 바로 K 가스터빈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가스터빈이 무엇이길래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가 열광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기술이 없으면 미래 인공지능 시대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괴담 같은 이야기가 도는 걸까요? 오늘 섬뜩한 경제학에서는 이탈리아의 비웃음을 전 세계의 찬사로 바꾼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처절한 사투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 패권의 전쟁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향후 100년의 먹거리를 손에 쥐었다고 확신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섬뜩한 경제학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단순한 기술 개발 성공기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이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에너지 독립 전쟁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에너지 불모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리는 가스터빈만큼은 절대로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없을 거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잔혹하고 눈물겨웠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전 세계의 경제 지도를 흔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끼실 겁니다. 우리 기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현장, 그 소름 끼치는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가스터빈이라는 녀석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아주 쉽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스터빈은 쉽게 말해서 지상에 고정해 놓은 거대한 제트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타는 거대한 비행기, 날개 아래 달려있는 그 무시무시한 엔진 기억하시죠? 그걸 수만 배로 키워서 땅에 박아놓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회전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릴까요? 단순히 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내부 환경이 인류가 견딜 수 있는 극한의 한계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가스터빈 내부 온도는 섭씨 1500도에서 1600도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쇠가 녹는 온도가 보통 1500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는 자기 자신이 녹아버릴 것 같은 뜨거운 불덩어리를 속 안에 품고서 1분에 3600번을 넘게 회전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얼음으로 만든 집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를 돌리는데 그 얼음집이 절대로 녹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난이도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제대로 가진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정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까짓 거 그냥 엔진 크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스터빈의 핵심은 1500도의 고온을 견디면서도 단 1mm의 오차도 없이 회전하는 터빈 블레이드라는 부품에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 하나에 가해지는 원심력은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매달려 있는 것과 맞먹는 힘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녹으려는 성질과 엄청난 회전력에 튕겨 나가려는 성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특히 가스터빈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해외 기업들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했죠. 당시 우리나라는 가스터빈 기술이 없어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 기업들이 물건을 팔 때만 친절했지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려고 하면 부품 하나에 수억 원씩 부르는 건 기본이고 수리 기사가 올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기계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조차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자기들의 기술이 유출될까봐
블랙박스처럼 꽁꽁 싸매놓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접근조차 못하게 한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내 발전소에서 가스터빈에 작은 결함이 생겨서 해외 제조사에 기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답변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조작만 하면 되지 원리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식이었죠.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비싼 부품을 주기적으로 사주는 호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이 매년 해외로 빠져나갔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의 핵심을 통째로 외국에 저당 잡힌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만약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기거나 그들이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면 우리나라의 발전소 절반 이상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인터넷이 끊기고 우리 삶 자체가 마비됩니다. 이 섬뜩한 현실을 깨달은 우리 연구원들은 결심했습니다. 구걸해서 얻는 기술은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스터빈의 핵심 소재인 초합금은 단일도만 어긋나도 결정이 깨져버립니다. 금속을 녹여서 틀에 부을 때 기포 하나라도 생기면 그 즉시 폭탄이 되어버리죠. 연구원들은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낮에는 이론을 공부하고 밤에는 실험실에서 쇳물과 씨름했습니다. 당시 연구소에서는 이런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대한민국 기계공학의 미래는 영원히 암흑 속에 갇힐 것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10년 동안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결과물이 계속해서 불량이라면 여러분은 계속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연구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을 버티게 한 건 바로 굴욕의 역사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문전박대당했던 기억, 외국 기업들에게 비웃음 샀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다시 용광로 앞에 섰습니다. 이들이 겪은 사투 중 가장 드라마틱했던 건 바로 단결정 주조 기술이었습니다. 금속의 결정 구조를 딱 하나로 만들어서 강도를 극대화하는 기술인데 이게 사실상 가스터빈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였습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극비 중에 극비로 취급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기술을 우리 연구원들은 맨 땅에 헤딩하듯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쇳물의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냉각 속도를 초 단위로 관리하며 마침내 1500도를 견디는 황금 비율을 찾아낸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겨우 확보해갈 무렵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였습니다. 챗GPT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전력 부족이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짓는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데이터 센터에는 적합하지 않았죠. 이때 전 세계 기업들이 다시 주목한 것이 바로 가스터빈이었습니다. 24시간 안정적으로 엄청난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가스터빈을 만들던 기존의 강자들은 주문이 너무 밀려서 지금 주문해도 10년 뒤에나 물건을 줄 수 있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막 기술 자립에 성공해서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K 가스터빈이 그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수많은 나라를 제치고 한국의 가스터빈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운명적인 만남과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경제적 함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공지능이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질 때 들어가는 전력량이 구글 검색 한 번을 할 때보다 수십 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던지고 있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인공지능 기술의 정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 기계들을 돌릴 전기가 없어서 서버가 멈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인 콜로서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미국 현지의 전력망으로는 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태양광 패널을 깔거나 풍력 발전기를 돌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인공지능 서버는 1년 365일 24 시간 내내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돌아가야 하는데 해가 지거나 바람이 안 불면 서버가 꺼져버리거든요. 머스크에게는 날씨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한 전기를 뿜어내줄 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머스크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가스터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가스터빈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시 같은
같은 기업들에게 전화를 돌려보니 황당한 대답이 돌아온 겁니다. 지금 주문하면 빨라야 8년 넉넉히 10년 뒤에나 물건을 줄 수 있다는 거였죠. 인공지능 전쟁은 지금 당장 초 단위로 벌어지고 있는데 10년 뒤에 기계를 받으라니 머스크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에너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을 잡기 위해 가스터빈을 싹쓸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초유의 공급 부족 사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독자 개발에 성공해서 생산 라인을 풀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머스크는 단순히 물건이 빨리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한국산 가스터빈의 효율이 기존 강자들의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데이터를 확인한 거죠. 특히 한국의 가스터빈은 고온에서의 내구성이 뛰어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서 유지 보수가 아주 정밀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가스터빈 5대가 xAI의 심장으로 낙점된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그토록 가스터빈에 집착하느냐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지금 당장의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머스크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입니다. 하지만 SMR은 아직 상용화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죠. 그 공백을 메워주면서도 나중에 수소 에너지를 섞어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징검다리 기술이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한국의 가스터빈은 나중에 연료를 수소로 바꿔서 태울 수 있는 수소 혼소 기술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되어 있거든요. 머스크는 이미 10년 뒤, 20년 뒤의 에너지 로드맵을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그 핵심 퍼즐로 끼워 넣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섬뜩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우리를 비웃으며 기술 전수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처음 자신들이 버린 그 기술의 씨앗이 한국나는 토양에서 자라나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혁신가인 일론 머스크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괴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말이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이 서구 열강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가스터빈 한 대를 수출하는 것이 자동차 수만 대를 파는 것보다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가스터빈은 한 번 설치하면 수십 년 동안 부품을 갈아주고 점검을 해줘야 합니다. 소모품 비중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즉, 머스크가 한국산 가스터빈을 샀다는 건 앞으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부품과 기술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에너지 구독 경제에 머스크가 가입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전통의 강자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한국의 무서운 추격 속도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특유의 납기 준수 능력에 혀를 내두르고 있죠. 서구 기업들이 관료주의에 빠져서 기계 하나 만드는데 세워라 내워라 할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연구해서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최고의 기계를 배달해버립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속도에 미친 경영자에게 한국만큼 매력적인 파트너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K 가스터빈의 성공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체 산업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이거든요. 가스터빈 한 기를 수출하는 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가스터빈 한 대를 제대로 만들어 팔면 국산 자동차 수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섬뜩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가스터빈은 한 번 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이 거대한 기계는 한 번 설치되면 최소 30년 동안 돌아가야 합니다. 그 30년 동안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용과 핵심 부품 교체 비용이 처음 기계값의 몇 배에 달합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애프터마켓이라고 부르는데 한 대의 가스터빈을 팔면 30년 동안 현금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5대를 샀다는 건 대한민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테슬라와 xAI로부터 막대한 외화를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빨대를 꽂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한국이 그냥 운이 좋아서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가스터빈 시장을 지배하던 3대장, 즉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시라는 거대 공룡들과 정면 승부를 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들은 지난 100년 동안 자신들의 기술 장벽을 철옹성처럼 올렸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기계가 아니면 아예 전력망에 연결도 못하게 할 만큼 독점력이 막강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주자가 나타나서 그 장벽을 망치로 때려 부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지금 가장 경악하는 포인트는 바로 한국의 집요함입니다.
가스터빈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터빈 블레이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만 번의 주조 실패를 견뎌야 합니다. 서구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외주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공장에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고 쇳물 온도가 1도만 변해도 밤을 새워가며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미친 듯한 디테일이 모여서 지금의 K 가스터빈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굳이 이 어려운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냥 외국에서 사다 쓰면 편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과거에는 그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 기술이 없었을 때는 외국 기업들이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발전소에 고장이 나면 그들은 수리비로 수십억 원을 요구했고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 반영되었습니다. 즉, 기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외국 기업들의 배를 불려주는 세금을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가 직접 고치고 부품을 조달합니다. 이건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엄청난 승리입니다. 만약 전쟁이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터져서 외국 기업들이 부품 공급을 끊인다고 상상해보세요. 대한민국 전체가 암흑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또한 K 가스터빈의 성공은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도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가스터빈 한 대에는 무려 4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 부품들을 만드는 수백 개의 국내 협력사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수만 명의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를 지탱했듯이 이제는 가스터빈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엔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져간 가스터빈은 단순한 화석 연료 발전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K 가스터빈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진짜 이유인데요. 바로 수소 혼소 기술입니다. 지금은 가스를 태우지만 나중에는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섞어서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가스터빈은 그 숙제를 가장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문이 왜 2030년까지 밀려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단순한 기계 싸움이 아니라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게임의 규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준비한 우승 후보가 된 겁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기계의 설계도를 그리는 건 지도의 경로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갈 튼튼한 신발, 즉 소재가 없다면 설계도는 그저 종이 뭉치에 불과합니다. 가스터빈의 핵심 중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1500도의 지옥불을 견디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라는 게 단순히 철을 녹여서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스테인리스나 일반 강철은 1500도 근처에 가기도 전에 이미 엿가락처럼 휘어버리거나 액체처럼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초내열 합금이라는 녀석입니다. 니켈과 코발트 같은 온갖 귀한 금속들을 아주 정밀한 비율로 섞어서 만드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레시피를 안다고 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인류 요리사의 레시피를 훔쳤다고 해서 누구나 그 맛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불에 세기 냄비를 젓는 속도, 심지어 그날의 습도까지 맞춰야 하는 것처럼 이 초합금을 주조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라 불립니다. 특히 단결정 주조 기술이라는 건 금속의 알갱이, 즉 결정 구조를 단 한 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금속 안에 아주 미세한 경계선이라도 있으면 그 틈으로 1500도의 열기가 파고들어 결국 블레이드가 산산조각 나버리거든요. 만약 회전 중인 가스터빈 내부에서 블레이드 하나가 부서지면 그건 그냥 고장이 아니라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소재 국산화에 매달릴 때 전 세계 소재 강국들은 비웃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 소재 기술 하나로 수십 년간 전 세계를 지배해왔거든요. 그들은 한국이 설계는 따라할지 몰라도 이 소재만큼은 절대로 못 만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원들은 이 소재 하나를 제대로 뽑아내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작을 폐기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금속 덩어리를 엑스레이로 찍어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아주 미세한 균열이라도 발견되면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기를 반복했죠. 그 과정에서 버려진 비용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섬뜩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글로벌 경쟁사들은 우리가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특허 장벽입니다. 우리가 새로 개발한 합금 배합비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적 공방을 준비하거나
핵심 원료의 공급망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기술이 없으면 무시하고 기술을 가지면 죽이려 드는 게 이 냉혹한 국제 비즈니스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재의 자립을 넘어 이제는 아예 게임의 판을 바꾸는 수소, 가스터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한국산 가스터빈을 5대나 사갔는지 그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무서울 정도의 성구안이 보입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지금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K 가스터빈이 가진 수소 혼소 기술의 확장성을 본 겁니다. 수소 혼소라는 건 천연가스와 수소를 섞어서 태우는 방식입니다. 수소의 비율을 높일수록 탄소 배출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머스크의 xAI는 전 세계적인 탄소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탄소를 뿜어낸다면 그건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테니까요. 한국의 가스터빈은 나중에 부품 몇 개만 교체하면 수소 100%로만 돌릴 수 있는 수소 전소 가스터빈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머스크는 이미 10년 뒤 탄소 제로 시대의 인프라를 한국 기술로 미리 깔아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투자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점이죠. 단순히 대기업이 돈을 버는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스터빈 기술의 자립은 우리나라 전력 단가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이 없어서 외국에 수조 원씩 정비료를 갖다 바칠 때는 그게 다 여러분의 전기 고지서에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정비하고 스스로 부품을 조달하면서 생기는 비용 절감 효과는 결국 국가적인 에너지 복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기나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탈리아의 차가운 외면을 딛고 일어서 일론 머스크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가스터빈 강국이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 독립이 곧 국가의 생존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가 이탈리아에 고개를 숙였던 이유는 단순히 기계 하나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전기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주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그 주권을 완벽하게 손에 쥐었습니다. 둘째는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승자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돌릴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가스터빈을 선택한 건 단순히 가성비가 좋아서가 아니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움직일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심장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2030년까지 꽉 찬 주문서가 증명하듯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를 넘어 에너지 플랜트라는 거대한 영토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 전 이탈리아 회의실에서 쫓겨나듯 나왔던 그 젊은 연구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만든 기계가 텍사스의 xAI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며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인공지능 연산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전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당시 이탈리아 기업이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줬다면 우리는 아마 그들의 기술을 적당히 베껴 쓰는 하청 업체 수준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냉혹한 거절이 있었기에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하며 독자적인 길을 개척했고 결국 그들조차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 된 셈이죠. 이제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 기술이 대단하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경쟁사들은 우리를 추격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재 국산화의 마지막 퍼즐을 완벽히 맞추고 수소 경제라는 새로운 시대의 표준을 우리가 선점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이 소중한 기술의 씨앗을 거대한 숲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 안보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단순한 국뽕을 넘어 냉혹한 경제 전쟁의 실상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좁지만 인간의 머리와 끈기 하나로 불가능을 가능케 해온 기적의 나라입니다. 섭씨 1500, 도의 지옥불을 견뎌낸 K 가스터빈처럼 우리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8년을 기다려야 하는 한국산 괴물 K 가스터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기술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기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섬뜩한 경제학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뜨거운 에너지를 느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